네, 이제 다음 내부 거래인 이제 유형자산. 요번에 가정한 거는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왜냐면 토지는 이제 상각하지 않는 자산이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조금 그 방식이 달라져서, 네,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아마 내부 거래로 발생한 처분 손익에 대해서, 네, 처분 손익에 대해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처분 손익만큼 뭔가 그 상대방 장부에 가산되거나 차감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조정해주는 요런 딱 결과치에 대해서 아마 연결 조정 공개들이 많이 될 텐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요것도 어쨌든 다시 우리 내부 거래 데이터를 정리할 때, 그 지배기 A의 장부를 봤더니 분계장이나 또 뭔가 결산 장부를 봤더니 토지에 대한 처분, 건물에 대한 처분이 기존 토지와 건물의 처분이 종속기업 B한테 이루어져 있더라. 거래처 명의.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처분 손익들, 이게 미실현 손익이들 아직 안 팔렸다고 가정할게요. 종속기업에서는 해당 매입한 자산을 외부로 판매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에 대한 게 남아 있을 텐데, 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되겠죠. 네, 그 데이터들을 정리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뭐 B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 그냥 장부 금액만 있겠죠. 뭐 미실현 손익에 대한 데이터는 뭐 따로 뭘 찾을 수는 없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된 상태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아 그럼 얘네들도 내부 거래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부 거래가 발생했으니 뭐 저 연결 조정을 해줘야겠다. 예, 이렇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케이스에 대한 거는 한번 접근 방식을 한번 보면, 케이스 3번, 자 유형자산 내부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이제 따로 한번 볼게요. 이제 A가, 집에 A가 종속 B에게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단기 초에. 네. 왜 기초로 했냐면,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는 또 감가상각비에 대한 인식액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연간으로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단기 초에 매각을 했다고 치고, 그럼 A의 경우에는 장부에 토지가 원래 300원짜리가 있었어요. 우리 원래 작년 말 A의 재무제표 장부상에 토지 300원, 건물 100원, 감가상각이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네요. 아무튼 취득원가 그대로 건물 100에 대한 토지 300, 건물 100이, 토지 300, 건물 100이 매각됐습니다. 종속기업 B에게. 네. 그러면서 토지는 300원짜리를 매각하면서 대가로 400을 받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이 발생했고, 건물도 100원짜리를 매각하면서 150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건물은 기존에 원래는 집에 A 입장에서는 그 취득을 했을 때 아까 그 뭐야 B에게 이제 매각할 때 원래 집에 A가 갖고 있던 입장에선 건물 취득원가가 100원이고, 정액법으로 내용요소 5년 감가상각, 결국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인식액은 20원씩이 되었어야 될 건데 일단 팔았죠, 기초에. 네, 감가상각비 아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B 장부에서는 아까 이거랑 똑같이 A로부터 400원 주고 샀으니까 토지가 400으로 인식됐고, 건물은 150원 주고 샀으니까 150원으로 인식되고, 보통예금은 550원. 네, 이렇게 지출했을 거고요. 그리고 B는 기초에 건물 인식한 거에 대해서, 취득한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인식했을 텐데, B가 보면은 아까 이제 A와는 달라지는 게, 취득원가가 A는 100원짜리였던 거가 B는 150원에 취득했고, 내용요소는 5년, 정액법 똑같다고 했을 때 어쨌든 연간 감가상각비는 30원일 거거든요. 네. 원래 A 입장에서의 감가상각비가 됐었더라면 20일 거고, B는 30으로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장부상에. 네. 보시면은 우리 합산된 재무제표 상에서도 B의 감가상각비가 지금 30원으로 인식해서, 아까 A는 전기말에 있던 토지 건물을 매각해서 단기말엔 없고, 종속기업 B가 400원에 토지를 샀고 건물은 150원에 취득했고, 단기말 시점에서는 감가상각비 30 인식했고, 네, 요 상태에서 지금 합산이 됐죠. 그럼 합산이 된 상태에서 결국 이걸 연결실체 관점에서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내부 거래인데 그럼 연결실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그냥 똑같죠. 우리 재고 거래랑 똑같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설명 생략을 할게요. 그 비재무제표 단순 합산돼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로 보고, 나머지 기타 자산 부채들은, 손익들은, 그러면 이제 A와 B 간의 이제 토지 건물 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봤을 땐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명의만 바뀐 거지, 뭐 명의도 아닌 거죠. 그냥 연결 실체 내부에서는 그냥 외부로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거래 자체라는 게 존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 거래 회계 처리를 모두 취소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이 매매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감가상각비는 건물은 원래 A가 계속 보유했던 것처럼 우리 시동원가 100원짜리에 연간 감가상각비 20만 인식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지배기업 A가 계속 보유했던 것으로 가정을 해서 20만 인식이 돼야 될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근데 B가 자기 장부에서 30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뭔가 이것도 20으로 조정을 해줘야겠죠. 10을 차감해서. 네. 그럼 다시 연결 조정 붕괴는 결과는 A, B의 자체적으로 인식한 거 취소하고 결국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관점으로 뭔가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 취소해주면 됩니다. 그냥 매매 토지랑 건물 매매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B에서 인식한 토지 없애주고 A가 처분했다고 한 회계 처리 다시 살려주고 제거해주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제거해주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취소 처리해주시고, 이제 하나 특이한 거는 건물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A가 그 건물을 계속 보유했던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20만 인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뭐 순액으로 한 번에 이렇게 연결 조정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 B 중소기업 입장 B에서의 감가상각비는 그냥 인식 안 한 걸로 그냥 취소해 주시고, 그대로 인식한 거 그대로 취소 마이너스로 해주시고, A 입장에서 원래 인식해야 될 20으로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연결 조정 붕괴를 총액으로 표시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거죠. 분해를 해보면. 근데 이렇게 나오는 붕괴를 우리 실무상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미실현 손익, 처분 손익 없애주면서 뭔가 장부 금액 조정해주고 감가상각비 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러면 이게 참 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번 이제 뭔가 흐름이, 논리상의 흐름이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막히시거나 그 흐름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요 설명드린 케이스처럼 이렇게 총액으로 나눠서 전체 붕괴로 한번 조정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요 과거분에 투자자본 상계에 있었던 붕괴는 계속 똑같이 이건 누적 관리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결조정 붕괴의 결과치가 결국 다시 보면은 토지가 B가 산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다시 이렇게 300, 100 기존에 A가 갖고 있던 금액으로 돌아간 거고요. 그냥 원복된 거로 보면 되겠죠. 거래가 없었던 거 전으로. 감가상각비도 B에는 30으로 누계액이 인식되어 있지만 감가상각비가 30과 30이지만 조정해줘서 다시 20으로 원래 기존 A가 보유했던 것처럼 20으로 다시 원복이 된 거고,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무상에서는 또 참고를 보시면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는 그냥 이 산출 연결조정분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인 거고, 실무적으로는 그냥 바로 뭐 토지는 그냥 바로 취소해주면 될 거고, 건물 같은 경우에 그 감가상각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미실현 손익, 처분이익 바로 취소해주면서, 네. 그리고 건물 장부 금액 줄여주고, 이 50에 대한 거에는 내용연수 5년분만큼 뭔가 효과가 우리 세무조정상에서 유보 추인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데 10씩 조정을 해주는 순액, 우리 요 위에 회계처리, 요 위에 회계처리의 순액 효과인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조정을 바로 해주게 됩니다. 요걸 바로 산출하기 위한 거는 이제 요 따라가 보시면 지배기업 기준에서는 건물 장부금액 100을 매각했는데 종속기업은 150으로 취득했으니까 지금 연결상에 반영되어 있는 단순합산 시에 반영되어 있는 처분손익 50만큼이 있을 거고, 내용연수는 그 해당 자산이 5년이기 때문에 향후 이 50에 대한 처분손익이 5년 동안 뭔가 조정돼야 된다. 네, 그 효과가 연간 10일 거고, 그거에 대한 삼각 스케줄 조정 효과는 이렇게 처음
매각 시점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분이 매년 이렇게 조정되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옆에다가 우리 이 결과치가 지금 이렇게 나올 텐데 연결 조정 시트에 있을 텐데 내려가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삼각 스케줄 관리 미실현손익 조정분에 대한 삼각 스케줄 관리가 요 2번 따라가 보시면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실무상 정산표에는 요 케이스 시트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연결 조정할 때의 정산표상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는 적용 내연연수가 지배기업 때와 중소기업 때 연수가 혹시나 다르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요 처분손익, 미실현손익을 바로 그냥 이렇게 조정해 주시지 말고 그냥 지배기업 때의 감가상각 스케줄, 중소기업에서의 감가상각 스케줄 해서 따로 두 개 다 구해놓고 그 차입은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건 그냥 참고 목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내부거래에 대한 케이스도 설명이 됐고요. 다시 올라가 보면 이제 배당, 예, 배당하고 요거를 조금 나누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배당 쪽 내부거래랑 이제 하나 이제 자본거래가 있을 때 케이스를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요거는 좀 영상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